금요일 저녁. 드디어 주말이다. 내일 출근 안 해? 병원 쉬너? 내일은 토일 쭉 쉬는 주. 저번에 강 선생이 바꿔달래서 바꿔줬거든. 그렇구나. 그럼 주말에 어디 좀 갈까? 교회로 바람이나 쐬러? 그럴까? 어디 가려고? 뭐 가까운 데로. 나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 다 끝나서 좀 여유 있거든. 아유, 당신도 바빴겠네. 그지? 내일 갈 만한 곳 좀 찾아볼까? 응? 민주,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받지 마. 분명히 또 용돈 달라느니, 뭐 돈 없다느니 그런 전화겠지. 아이, 설마. 여보세요? 받지 말라니까. 오빠, 자는데 전화한 거 아니지? 이제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잠을 자? 무슨 일이냐? 아니, 내일 쉬면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고. 언니랑 다 같이 밥 먹자, 어? 세연이? 내일 휴무라고 하긴 하던데. 말하지 말지. 뭐야, 옆에 언니 있어? 그럼 그냥 말해도 되겠네. 스피커폰 해봐. 잠깐만. 쏘리. 저, 말해. 언니, 지난번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좋은 곳에서 식사도 사시고 하셔서 제가 밥 한 번 살까 하는데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아가씨, 저 오랜만에 토요일에 쉬는 거라 그냥 좀 쉴까 했거든요. 그럼 제가 근처로 갈게요. 근처에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던데 거기서 점심 먹어요. 아이, 가족끼리 뭐 얼마나 격식 있게 하고 나온다고? 그냥 대충 나와요. 트레이닝복 입고 모자 쓰고 와도 괜찮아요. 오빠도 내일 시간 되지? 되는데, 여보. 언니, 너무 작게 말해서 안 들리던데, 시간 된다는 거 맞죠? 그럼 내일 봐요. 내일 12시에 제가 말한 장소에서 봐요. 끊을게요. 아니, 저기 아가씨! 뭐야. 아니, 내일 쉰다 그러면 어떡해. 일 있다고 하지. 아니, 무슨 거짓말을 꼭 해야 되나 했지. 아가씨 뻔해. 만나봐야 좋은 얘기 안 하고 자기 할 말, 자기 부탁할 거 그것만 말할 거 뻔한데 뭐하러. 아이, 내 동생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순수하게 밥 살라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 뭘 그러냐? 내기할래? 내일 무조건 돈 얘기하면 나 앞으로 이런 자리 안 나가. 만약 얘기 안 하면 당신 갖고 싶다던 그 노트북 사줄게. 어때? 참너. 그래, 내기하자. 내일 그 자리에서 돈 얘기하면 내가 자기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준다. 됐어? 그래, 나가서 보자. 아유, 자기 동생을 나보다 몰라. 다음날. 집 근처에 이런 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아가씨,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 검색했죠. 여기가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조명도 이쁘고 창도 커서 햇볕이 잘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신상이 그거예요? 그 위에 입은 옷? 네. 언니 이거 너무 이쁘죠? 언니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전 좀 나이랑 안 맞아서 못 입을 것 같아요. 가슴 쪽에 구멍도 있는데 병원에 그런 옷 입기가... 왜요? 오빠랑 데이트하고 그럴 때 입으면 되죠. 언니, 너무 스타일 올드해요. 이북 가면 잘 꾸미고 그래야지. 아, 음, 제가 갖고 싶으면 차라리 주문할게요. 아가씨도 장사하는데 그렇게 그냥 주는 거 돈 못 벌잖아요. 제가 나중에 갖고 싶으면 주문할게요. 알겠어요. 언닌 좋겠어요. 아쉬운 거 없어서 남한테 부탁하거나 이럴 일 없고 그러시죠? 부탁할 일이 없진 않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부탁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래 봐야 언니가 막 고개 숙이고 이래야 될 일은 없잖아요. 쇼핑몰 하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개 숙이고 사과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야, 장사가 뭐 다 그렇지. 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도 환자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사람 사는 일이 다 힘들죠. 특히 사람 대하는 일은 정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만 상대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장사도 어려우니까. 사무실 월세도 그렇고 쇼핑몰 작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사업이란 게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은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달도 저희 수입 마이너스라서.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더 먹어봐. 내가 알아서 먹을게. 저기 언니,
언니네 병원 요즘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있잖아요. 야, 이거 먹어보라니까. 여기 이거 크림 파스타 진짜 잘하네. 말해봐요.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저 진짜 언니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시죠? 저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월세도 밀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딱 500. 500이면 지금 밀린 월세랑 이번 달 나가야 될 대금은 정리할 것 같거든요? 아휴, 내 말 맞지? 당신 약속 지켜라. 아이, 여보. 내가 계산하고 갈게요, 아가씨. 장사가 안 되면 사업을 정리해요. 언제까지 적자인 쇼핑몰 붙들고 있을 거예요? 아가씨 쇼핑몰 시작하고 몇 달에 한 번씩은 돈 얘기 꺼냈고 오빠가 몇 번 빌려준 것도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할 때 됐으니까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정리해요. 갈게요. 언니! 뭐야? 지금 언니 내가 돈 얘기 꺼냈다고 저러고 쌩 가는 거야? 와, 씨, 어이없어. 아니, 돈 잘 번다고 얼마나 유살 떨길래 저래?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분명히 돈 얘기할 거라고 하길래 내가 아니라 했는데, 너가 오자마자 얘기하니까 저러잖아. 미치겠네. 야! 돈 얘기는 오빠한테 조용히 하지. 오빠는 끼케야 몇십, 많아야 100만 원 정도가 다잖아. 언니는 500 정도는 서너 달이면 메울 수 있는 돈인데, 진짜 치사하게. 아이, 야, 너 진짜 500이나 필요해?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줄 거 아니면 잔소리도 하지 마. 짜증나, 진짜. 몇 시간 뒤. 집에 와 있었어? 여보, 그렇다고 그렇게 박차고 가버리면 어떡해. 민주가 얼마나 난감했겠어. 나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말 다 듣고 있다가 거절했으면 좀 달라? 아가씨 진짜 우리한테 돈 얘기 쉽게 꺼내는 거 알지? 그거야. 진짜 힘들고 가족이니까. 경주한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빠? 나쁘지. 내가 만약에 사위였어 봐. 정부였어도 그렇게 쉽게 돈 얘기 꺼냈을까? 며느리고 올케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500이 무슨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달라 그러냐? 걔도 어렵게 꺼내더라. 이런저런 말하면서 겨우겨우 꺼내던데 뭘 쉽게. 쉽지. 말 몇 마디로 500달러 하고 갚을 생각도 없을걸? 당신 진짜 칼 같은 건 알아줘야 된다. 아니, 꼭 가족들한테도 그래야 돼. 난 내 동생이 그랬으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어. 당신이 동생한테 너무 무르단 생각 안 들어? 내가 뭐가 무르냐? 치. 됐어. 그만 말해. 내기했잖아.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사줘. 알았지? 뭔데? 뭐가 이렇게 비싸? 여보, 구두 한 켤레에 40만 원이 넘는데. 뭘? 명품도 아닌데. 약속 지켜라. 난 그래도 양심상 노트북보다 싼 거 골랐다. 아이씨, 내기한다 할 때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맞받아 쳤다가 이게 뭐야. 몇 주 뒤, 저녁. 요즘 아가씨 조용하다. 무슨 소리야? 아니, 이맘때쯤 연락해서 언니 뭐해요? 할 때 된 거 같은데? 민주 너무 이상하게 묻지만 말고 안쓰럽게 생각해줘. 왜 이렇게 삐딱하냐? 뭘?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렇지. 다 누적된 경험치로 나오는 말이거든. 아가씨가 우리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나한테 돈 부탁했던 거 기억 안 나? 어이구,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알았어. 그만 말해. 뭐 말만 하면 다 그만. 응? 이거 뭐야? 못 보던 옷인데? 여보, 이 옷 뭐야? 언제 샀어? 어? 그냥 인터넷으로 샀어. 뭐 내가 당신한테 옷 사는 것도 다 확인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모르는 옷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좀 스타일이 당신 스타일이랑 다른 것 같은데. 비쌌을 것 같은데, 명품 같은데? 아닌가? 뭐야, 이 조잡한 택은? 아니야.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그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오바해? 근데 당신 취향 이런 취향인 줄 몰랐네? 이거 약간 카피 제품 같은데? 아니라니까. 참나. 자체 디자인이라고 했어. 별걸 다 투집이야.
아니, 알았어. 왜 화를 내? 이뻐, 이쁜데 당신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 물어본 거야. 요즘 유난히 멋부리시네? 뭐 애인이라도 생기셨어? 아, 이 사람이 진짜 옛날 소리 하네. 장난도 정도가 있지.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해? 진짜 수상하네. 뭐야? 요즘 주말에도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주말 특근도 자주 나가고 수상하다?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당신은 우중 있어. 이상하네 진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요즘 회사 비상 걸려서 난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난번에 세금 신고 잘못된 거 터져서 정신없다고. 왜 이래 진짜? 뭐 이렇게 화를 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래? 아 몰라 그만 말해.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나 씻을 거야. 내 옷 건들지 마. 알았어? 뭐야? 저 인간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는 짓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완전 수상한데. 아 뭐야 진짜. 몇 주 뒤. 아이고 바쁜데 제사 음식까지 하려 오고 고맙다. 아이 뭘요. 어머님이 밑준비 다 해주시고 전 거들기만 하는걸요? 저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어머님 옆에서 진짜 보조밖에 안 해요. 그러게. 언닌 참 좋겠어요. 저희 집처럼 며느리한테 이렇게 경우 있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요즘 며느리들이 명절도 잘 안 오려고 한다는데 제사까지 이렇게 꼬박꼬박 오면 좋지 뭘. 예, 어련하시겠어요. 의사 며느리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셔요. 모시고 사셔야지. 이거 제삿날 아침부터 나가서 늘기운 주제에 뭔 할 말이 그리 많어. 내 언니 병원 오전 진료만 하고 왔잖아. 뭐 그리 바쁘다고 그러냐? 나는 영세하잖아요. 작은 쇼핑몰 하는데 혼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혼자 택배 싸지, 제품 올리지, 요즘은 SNS도 관리해야 되고, 진짜 바쁘다고.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버냐? 아이고, 그거 아직도 맨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 나 이제 믿을 수 있는 투자처도 생겼고, 앞으로 홍보 적극적으로 하면 금방 떡상한다고. 날만 믿어. 곧 엄마 아빠 내가 크루즈 여행 보내드린다. 크루즈는 됐으니까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이 기집애야. 회사나 진득이 다니지. 몇 년 다니다가 모아둔 돈으로 사업한다고 설치고 지금 2년 가까이 매달 적자라고 징징대잖아. 아니라고. 그리고 원래 오픈하고 2년은 고생하고 시행착오 겪고 그런 기간이고 그 이후로 돈 번다고 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사업을 알아? 사업은 몰라도 너처럼 계속 적자면 언젠가 큰일 난단 건 안다. 아유, 안 할 거면 저리 가. 정신없구만, 씨. 나만 갖고 뭐라 그래. 저기, 오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왜? 아니, 잠깐 이리 오빠 방으로 와봐. 오호, 참 별일이네. 저 둘이 저렇게 지냈나? 왜 저래? 오빠 결혼하고 나니까 좀 친해졌나 보지. 아, 예. 저번에 정리하다가 잘못 넣어서 상자가 부족해서 제기랑 저기 다른 박스에 담아 넣었던 거 깜빡했다. 박스 2개 꺼내야 되는데 큰 것만 꺼내왔나 보다. 그 민철이 방에 있는데 그거만 좀 가져와 줄래? 네, 알겠습니다. 응? 뭐야? 둘이 속닥속닥. 아, 좀 기다리라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니까. 안 그래도 희주, 내가 뭐? 뭔데 둘이 속닥속닥거리면서 내 이름이 나와? 아, 아니, 언니 뭐해요? 왜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요? 열기 전에 노크해야죠, 노크! 남매가 둘이 뭐 다정하게 오붓하게 할 얘기가 뭘까? 궁금하네. 나 들으면 곤란할 얘기야? 아니거든요. 별걸 다 그러시네. 오빠, 나가자. 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지?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의심하고 병원을 좀 가봐. 남들 피부만 보지 말고. 어? 웃겨. 확실하네. 둘이 뭐가 있어. 미친놈 걸리기만 해봐 아주 씨. 몇 주 뒤
아침. 출장? 회계사무소에서 출장도 가는구나. 그것도 엄청 멀리. 우리가 뭐 이 근방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일도 맡으니까 그러지. 지인 소개라 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좀 해라. 왜 자꾸 트집이야? 트집이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회계사무소에서 출장 가는 얘기도 난생 처음 듣기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해라. 저번부터 계속 사람 의심하고 이상하게 물어가는데 그거 진짜 나쁜 거야. 사람 이상하게 떠보기나 하고. 떠본다고?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찔리는 게 없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얘기들인데 왜 그렇게 들렸을까? 예, 제가 의심스럽게 행동한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너무하네. 이것도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가는 거라고. 대표로 가서 자료 받고 빠진 거 없나 체크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야. 그래. 그래서 택배로도 받을 수 있는 회계 자료를 굳이 가서 받으시는 거잖아. 그지? 마음대로 생각해라. 씨. 나 간다. 내일이나 올 거야. 그래, 수고해. 미친놈.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어디서 헛짓거리를 하려고 들어. 몇 시간 뒤. 시술 부위는 현재 잘 아물고 있고 좋네요. 기미는 다시 생기기 쉬우니까 선크림 꼭 잘 바르시고 레이저 부위는 특히 햇빛 안 보게 잘 관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실력이 좋으셔서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심히 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희준님 되십니까? 네, 제가 장희준입니다. 어디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에 긴급 이송됐는데 보호자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대요. 저 먼저 가볼 테니까 환자분들 양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머,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러다 선생님도 사고 나시겠어요. 알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별일 아닐 거야. 설마. 약 1시간 뒤. 아니, 분명히 출장 간다던 곳은 강원도인데 왜 반대로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 거야? 그래. 그것도 속인 거겠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씨. 저기요. 네? 박민철 씨가 여기 교통사고로 이송됐다는 연락받고 왔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와이프예요. 잠시만요. 박민철. 다행히 지금 크게 이상은 없으신데 검사 결과는 아직 전이라 저쪽에 있으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이라고 하셨죠? 네, 저기 제일 끝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다치진 않았나 보네. 뭐야? 아가씨? 언니,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뭐 하긴요? 오빠 사고 났다고 해서. 그나저나 아가씨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아가씨도 설마 같이 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연락받고 왔어요. 지금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절대 안정이라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상태 보고. 비켜요. 상태 확인해도 내가 확인해요. 아가씨가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나와요. 언니 그러시지 말고 저랑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언니 진짜 놀라셨겠다. 그죠? 뭐 하는 수작이에요? 이상한 티 다 나거든요. 비키라고요. 언니 이러지 마시고. 야, 나와. 언니 미쳤어요? 지금 나 밀친 거예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야,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우리 조용히 있자.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여보가 어떻게 여길. 여보란 소리가 잘도 나오네. 이년은 누구니? 뭐라고요? 년? 아줌마, 말이 좀 심하시네. 뭐야, 설마 자기 와이프야?
빤히 다 들어놓고 뭘 확인해. 그래, 내가 이 덜 떨어진 놈 와이프다. 이걸 숨기려고 그렇게 둘이 속닥거렸어? 언니, 저기 진정하시고요. 야, 진정하게 생겼어? 너랑 너희 오빠 둘이 속닥거린 이유가 이거잖아. 둘이 나몰래 속닥거리면서 그러던 거, 너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그거 감춰준다고 이 난리 피우고 있니? 아니,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네. 오빠, 그냥 나 터뜨리고 이혼해. 야, 너 입 다물어. 뭐? 뭘 해? 이혼하시라고요. 언니 맺고 끊는 거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사리 분별 확실하고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더 못 참겠네. 와,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너 미쳤어? 돌았니? 네, 돌았어요. 근데 언니 그거 알아요? 이 언니 얼마나 부잔지? 언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 많은 집 딸이라고요. 언니처럼 개천에서 용난 타입이 아니라 진짜 부자라고. 난 세연이면 오히려 이쪽이 우리 세연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아, 이게 부자라고? 그래요. 오빠도 말 좀 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기, 희주야, 내가 그니까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어떡할 건데? 지금 여기서 너희 둘이 같이 목에 깁스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뭘 더 설명을 들을까? 제가 부자라고? 그래, 좋겠네. 축하해. 돈 많은 부잣집 아가씨 물어서 새 장가 가게 생긴 거 너무너무 축하해. 이혼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분명히 하자. 유책 배우자 씨, 위자료 준비하시고. 아가씨도 그렇게 돈이 많다니까 어디 위자료 어디까지 성일 보이나 내가 잘 지켜볼게. 야, 비켜. 저 성질머리. 오빤 그 자리에서 왜 또 붙들고 그래? 완전 짠순이의 자린고비라 돈도 잘 안 푸는데 돈만 잘 벌면 뭐하냐고. 그냥 버려. 아니, 그렇지. 이렇게 이혼하면 나 위자료랑 주면 진짜 알거지로.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자기가 회계사인데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위자료 좀 준다고 뭐 얼마나 타격 있다 그래. 그냥 주고 이혼해. 그래. 언니도 도와줄 거죠? 그죠?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변호사 좋은 변호사로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그래, 알았어. 그래. 까짓 거 이혼하자. 해버리죠? 다음 날. 응?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여보, 문이 안 열려. 문이 왜 안 열려? 뭘 죽어도 문이 갑자기 망가지기라도 했단 거야, 뭐야?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요. 진짜 앞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됐다. 이게 웬 박스들이야? 그러게요. 이거 이삿짐 박스 같은데? 위에 쪽지가. 어머님, 아버님, 박민철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니 이 짐은 이제 두 분이 챙기세요. 여보, 전화해봐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일찍 도착했나 보네요. 짐 잘 받으셨죠? 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재리가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이야? 네,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이미 제가 의심하고 눈치챈 건 좀 됐고 어제 결정적인 증거 다 찾아서 이혼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줘봐요. 예. 아유, 그래. 너가 화가 많이 나는 건 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단칼에 이러는 건 아니지. 너 성격 얼마나 칼 같은지 잘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결혼이 이렇게 쉽게 깨는 약속이니? 우선 바람 피운 놈이랑 다시 살 생각 조금도 없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동생이 오빠 바람 피우는 거 감싸주는 꼴까지 보면서 제가 그쪽 집안이랑 인연 이어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 같아서요. 덕분에 깔끔히 정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네요. 민주? 민주가 여기서 왜 나오니? 말 그대로 그 댁 따님이 오빠 바람 피우는 거 감싸주고 같이 속닥거리고 그랬다고요. 모르죠. 그래서도 동생이 소개해줬는지
언니 하는 거 보니까 꽤나 자주 만난 사이 같던데. 상종 못할 짓 하는 사람들이랑 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끊을게요. 예!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여보, 민철이 바람 피운 거 맞나 봐요. 근데 민주는 왜 나와? 몰라. 민주 고깃집애가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감싸준 모양이야.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미치겠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의사 며느리 덕 좀 보고 사나 했더니 이건 뭐. 아니, 그보다. 민주가 소개를 했니 어쩌니 하던데. 여보, 애들 전화 좀 해봐요. 내 전화기 당신이 갖고 있잖아. 이리네. 몇 시간 뒤. 아파요. 엄마, 나 환자야. 아이고, 이 정신 빠진 놈아. 의사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울 거면 들키지나 말지. 씨.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어? 이주 완전 꼭지가 돌아서 네 짐 싹 다 집 앞에다 보내버렸어. 너 어쩌다 여기 엮였어? 어쩌다 엮이긴. 몰라.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짠순이 고 기집애보단 차라리 그 언니가 훨씬 낫다니까. 아? 너 그 여자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내 멘토 언니 있잖아. 인플루언서로 대박난. 그 언니가 아는 지인인데 숨은 찐찐 알부자래. 강남 쪽에도 빌딩이 몇 개 있고 그 언니 소유로 된 아파트도 있고. 솔직히 새언니 말만 의사지 완전 개촌용이라서 걸어서 엄마는 항상 자기네 집들이고 엄마 아빠는 먹볼랑 무슨 날에나 좀 챙겨주잖아. 그런 사람 말고 통 크게 쏘는 그 언니가 더 낫다니까. 아이 그래도 바람 피운 거 들키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니 뭐니 맘만 찾을 텐데 돼지가 아직 목소리가 끝장을 보잔 두였다고. 걱정 마. 그 언니 돈 많아. 그 언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니까. 엄마도 솔직히 새언니 너무 깍쟁이 같다고 별로라 했잖아. 아니 그거는 애가 버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베푸는 것 같으니까 한 소리지. 그렇다고 내가 막 걔 싫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 얘. 아무튼 나 이혼은 기정사실이야. 애지 성질 보통 아니고 이거 들킨 이상 다시 산다 해도 나 평생 구박받으면서 어떻게 살지 안 봐도 비디오야. 잘났어 이 모질한 놈아. 바람을 피워도 다 들키고 말이야. 근데 진짜 효정이는 훨씬 부자야. 그 애 이름이 효정이니? 엄마 그러지 말고 그 언니 한번 만나봐. 솔직히 새언니보다 스펙도 훨씬 좋고 돈도 훨씬 많다니까. 근데 걘 너 회계사 아니고 회계사무소 다니는 거 알아? 너 그거 때문에 돼지랑 결혼 한번 어그러질 뻔했던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그렇게 잘 사는 집 애가 내가 회계사 난다고 해야 만나지. 안 그럼 날 만나긴 했겠어. 솔직히 이거 다 민주 작품이라고. 뭐? 민주 작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얘가 갑자기 불러서 나가보니까 거기가 소개팅 비슷한 자리였어. 자기 아는 언니인데 부자라고 꼭 만나보라 하더라고. 아이고 환장하겠네. 너는 오빠한테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 아무튼 결론적으로 더 좋은 여자 새언니 되면 나도 좋고 오빠도 좋고 엄마 아빠도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엄마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러는 게 맞는 건지. 이미 버스 다 떠났고 물은 엎질러 줬어. 그냥 밀어붙여야지 뭐. 그나저나 그 여자인 그럼 어딨냐? 듣기론 같이 교통사고 났다더니. 걔 부모님이 아시는 병원에 VIP룸으로 입원한다고 갔어. 아마 VIP? 그럼 진짜 부자긴 한가 보다. 그렇게 아는 병원도 좀 있고. 그렇다니까 엄마. 내가 완전 오빠한테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 거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사. 이거 몰라.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하다 얘. 약 2개월 뒤. 깔끔하네요. 어차피 집은 장희주님이 지분이 훨씬 많으셨으니까 본인과 상간녀 위자료만큼 지분 포기하시는 걸로 하고 공동명의에서 명의 빼는 걸로 일단락 된 거죠? 네. 어차피 그 집 팔아버릴 거긴 하지만 공동명의보단 그게 낫겠네요. 어디에든 이 자식이랑 제 이름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요. 나도 마찬가지야. 진짜 2달을 사람 피 말리게 하고 기어이 네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하니까 좋냐?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지. 내가 받는 건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고 넌 나한테 잘못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 축하해. 아주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하게 되겠네 이제. 당연하지. 솔직히 그거 좀 떼줘도 나한테 별로 손해 없으니까 이혼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다. 뭐 위자료가 부족하니 어쩌니 이런 거 싹 다 없어. 알았어? 그래. 근데 너
왜 상간녀 위자료를 네가 내? 상간녀 돈 많다며. 너 위자료라도 내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그 집에서 알면 난리 난다고. 아이 됐어. 너한테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일이 있냐? 이미 끝난 사이에.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그래. 짐은 진작 뺐으니까 더 뺄 것도 없고 깔끔하네. 내 인생에서 너 도려내는 일이 참 쉽고 간단했다.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음. 결혼 초반에 너가 회계사 아닌 거 들켰을 때 그때 이혼할 걸 그랬나 봐. 아주 언제쯤 얘기까지 꺼내려 하는거냐? 이미 다 끝난 사이에 서로 지저분하게 헐대지 말자. 알았어? 그래, 그러자. 고마워. 내 인생에서 잘 꺼져줘서. 자, 두 분 진정하시고 이제 합의서 도장 찍으시고 이대로 법원 제출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 했으니까 나 간다. 그래, 가. 이렇게 간단히 끝내셔도 되겠어요?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상간녀가 그렇게 부자라면 조금 더 압박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간녀 그럴 돈 없어요. 네? 아니, 아까 부자라고... 그 상간녀 개털이에요, 개털. 서로 속고 속이는 사이라고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죠, 뭐. 네? 그래서? 재밌네요. 참 자기가 쌓은 업 그대로 받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니까요.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한 달 뒤. 자기야, 효정아. 진짜 드디어 오늘이야, 오늘. 오늘이 그 이혼 숙려 기간 끝나는 날이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나 이제 진짜 자유야. 당당하게 자기 만날 수 있어. 그래? 그럼 이제 헤어지자. 어?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너, 뭐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무섭게? 진심이야. 헤어져줘. 자기랑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혹시 자기 집에서 우리 반대? 그런 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나 사실 부자 아니야. 뭐라고? 농담이지? 자기 지금 나 놀리려고 하는 말이지, 그지? 아니,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니고 진짜야. 나 평범해. 아니, 오히려 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고 자기 동생이 오빠가 회계사인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나간 거야. 뭐야? 너 그 많은 명품이랑 그런 건 다 뭐야? 다 가짜야. 짝퉁이라고. 그거 보고 자기 동생이 착각한 모양인데 나도 이참에 회계사 남편 만나서 팔자 좀 고쳐볼 생각으로 나간 거야. 안 그럼 내가 미쳤다고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겠어? 뭐야?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집이 부자고 네 명의로 아파트에 빌딩에 그거 다 거짓말이냐고. 야, 그렇게 부자가 길바닥에 흔히 널려있는 줄 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도 그 인플루언서 하는 언니 옆에서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있다가 네 동생 만난 사람 중 하나야. 아무튼 나 사실대로 다 말했고 이혼 숙려 기간도 지났다니까 뭐 잘 끝났네. 저기요, 됐죠? 누구한테 말을 하는... 너가 왜 여기 있어? 이 벙찐 표정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나왔지. 아이고, 볼만하다. 어쩌니 사기를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모르는 걸 너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야, 처음 보는 순간 딱 알겠더라. 조잡하고 싸구려 티나는 짝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애를 보면서 이것들이 속았구나. 이 와중에 눈도 동태 눈깔이구나 싶은 게 오히려 잘 됐다 했지. 야, 내가 처음에 너 직업 속인 거 넘어가 줬을 땐 그래, 너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딴 마음도 다 사라진 마당에 너가 진흙밭을 뒹굴든 똥밭을 뒹굴든 나랑 상관이 있겠니? 그래도 잠깐은 달콤한 꿈 꿨으니까 행복했길 바라. 야, 장이주! 너 뭐야? 내 돈, 내 인생, 내 위자료! 야, 내가 얘 위자료까지 내줬다고!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얘한테 받아. 너가 얘 대신에 내준 거잖아. 아니, 언니!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게 해주면 제 위자료 이놈한테 받은 걸로 끝내겠다 하셨잖아요. 난 끝내는데 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그 돈 내놓으라고 소송 걸든 뭐하든 그건 이제 너희 둘 몫이지 내 몫이니? 멍청하게 상간녀 주제에 바람 피운 남자 와이프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고 통할 거라고 생각했니? 언니 저 진짜 그런 돈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인간 만나서 있는 척 하느라고 벌어둔 돈이랑 적금도 싹 다 날렸다고요. 매번 비싼 레스토랑 다니고 하느라고 빚까지 졌는데 그것도 네 몫이지. 회계사 남편 만난다고 신났을 텐데 아쉽게 됐다. 둘 다 알아서 인생 밑바닥 가주니까 고맙네. 그 안에서도 행복은 있을 거야. 그럼 파이팅! 아, 네 동생한테 전해주라. 이런 안목으로 쇼핑몰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라고. 짝퉁 진퉁도 구분도 못하는 눈으로 무슨 쇼핑몰을 한다고. 언니! 야, 너 어디 도망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씨. 내가 돈이 어딨어. 없어. 너 때문에 내가 네 위자료까지 뱉느라고 그동안 모아둔 돈 싹 다 돌렸는데 무슨 너 소리야. 내 돈 내놓으라고. 나 돈 없다고. 없어. 그러게 유부남이 왜 바람 피우냐. 언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언니? 내 인생 진짜 이 나이에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사냐고. 어떡해. 몇 개월 뒤. 저기요. 저기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다니는 장희주라는 의사, 그 의사 인성 쓰레기예요. 제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이렇게 지는 버젓이 의사 생활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여잔지 몰라요. 남편한테 여자 붙여서 이혼시키고 자기가 재산까지 싹 다 가로챘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여자를 붙였어도 바람 피운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선생님 엄청 싹싹하고 잘하시던데. 아니,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죠. 바람 안 피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피우던데. 아니, 여러분 다 속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저기 있습니다. 요 근래 갑자기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했더니 병원 근처에서 이런 전단지를 뿌리면서 사람을 음해하네요. 박민철 씨, 박민주 씨 맞으십니까? 네? 튀! 어허, 어디 가십니까? 어차피 신원 다 아는데 나중에 소환하면 그때 조사 받으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훈방 조치하실래요? 훈방 조치하지 마세요. 저 이거 정식 고소할 겁니다. 야, 도망가. 내가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로 싹 다 고소할 테니까. 와, 똑똑하니까 아주 그냥 법 노래를 부르네. 야, 너가 그렇게 잘났냐? 잘났냐고. 그래. 내가 너보단 잘났지. 보는 눈은 없어서 짝퉁이나 휘감은 애를 네 오빠한테 붙여줘서 너희 오빠 이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 다 네 잘못이야. 알아? 뭐야? 너가 나한테 조금 덜 인색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돈 많다고 치는 좋은 거 비싼 거 잘도 사면서 나한텐 돈 조금도 안 주니까 내가 그랬던 거 아니냐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야, 너 나한테 돈 맡겨 놨어? 이건 뭐 거지가 오히려 염치가 있겠네. 아,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고 이리 오세요. 경찰서로 가시죠. 이거 나 안 가. 경찰서 안 간다고. 며칠 뒤. 아유, 얘 미안하다. 저기 합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자꾸 찾아오지 마시고요. 합의 없어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이거 받고. 제가 돈이 아쉽겠어요? 진짜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뭐예요 이게? 아유, 우리는 오죽하겠니? 저기 어떻게 하면 합의하겠니? 제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각서 쓰고 공증 받아오세요. 그럼 합의하든 뭘 하든 생각해볼게요. 이 유언비어 퍼뜨린 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그 액수는 나한테 말해라. 자식들 둘 다 지금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쓰겠니? 알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더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알았다. 변호사랑 얘기하마.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이건 자식이 아니고 왼수야, 왼수. 결혼 초 직업을 속인 걸 알았을 때 이혼을 생각했지만 뭐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거 인정해요. 연봉이 좀 적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게 참 비겁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자꾸만 돈을 달라는 시누이와 그 편을 드는 전 남편에게 점점 감정이 나빠졌고 바람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 광경을 보니 하늘이 나에게 쓰레기를 버릴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혼 후 생각나 들어가 본 시누이 쇼핑몰은 망했는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전 살던 집을 정리해서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당분간은 일하면서 제 건강관리에 신경 쓰려고 해요. 이혼이라는 게 참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어머니, 어떠세요? 잠은 좀 편히 주무셨어요? 그럼 간만에 아주 잘 잔 것 같구나. 다행이네요.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먹었지. 니들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암튼 이제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정착하세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모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집은 또 마땅히 어머니 지내실 공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아유, 얘 이게 서로가 더 낫지. 정말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다 틀어지고 그런다는데 합쳐서 지내는 것보다 이 편이 훨 나은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무슨 내가 고맙지. 이 집 마련하느라 애 좀 썼을 것 같은데. 엄마, 사실이지. 당신!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할 거 없으면 커피 좀 타주면 안 될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밤에 무슨 커피를. 나 원래 밤낮 없이 커피 잘 마시잖아. 좀 부탁할게. 나 어머니랑 얘기 좀 마저 하고 있을 테니까. 부탁해. 응, 그래, 알았어. 엄마도 드실래요? 아니, 나 지금 마시면 잠 못 자서 안 된다. 그래요. 당신 좀만 기다려.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신축도 아니고 평수가 아주 넓은 것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유,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난 얘긴 또 뭐하러 하세요? 어머니도 몰랐던 거고,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피해자인데요. 그 일은 그만 잊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또 쉽게 잊혀지진 않는구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니들한테 이런 신세도 다지고. 신세라뇨. 모시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한데요? 아니다, 아니야. 죄송하긴. 그리고 관리비랑 공과금은 내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그냥 편히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아유, 이거 내가 너무 민폐 아니니? 일단 이 사람 말대로 해요. 엄마 당장 벌이도 없는데 어떡하시려고요? 당장은 못해도 작은 애도 있고 금방 소일거리도 알아보면 되지 않겠니? 엄마,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괜히 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러세요, 어머니. 집도 그렇고 다른 경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다 받기만 해도 되나 모르겠다. 저희 둘 넉넉하진 않아도 나름 성실하게 잘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도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다, 에미야. 내가 죽기 전엔 어떻게 했으라도 다 보답하마. 우리 어머니 자꾸 왜 이러실까? 그냥 이제 다 잊고 건강하기만 하세요. 그래, 노력하마.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당신 그 집 장인어른이 주신 집 아니야? 맞아. 원래는 그 집 우리 신혼집으로 주시려고 했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 집까지 다 넘어갔는데 길바닥 나앉으려 해? 당신 그럴 수 있어? 아이, 그건 아닌데.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 좀 자주 들여다보고 해.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런 당신 마음 알려나 모르겠다. 내가 뭐 바라고 그러나?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시어머니인데 할 수 있는 도리는 하는 게 맞잖아.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더도 안 바라고 우리 엄마가 나중에 당신 힘들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위해주고 생각해줬는데 그러진 않겠지. 당신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그니까 안 그러겠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기도 하니까.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한다. 편히 잘 사시면 그만이지. 우리랑 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러겠지. 그래도 당신한테 많이 고마워.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다 나한테 좀 더 잘하시죠? 예, 예, 알아서 모시죠. 그러겠사옵니다. 뭐야, 둥글맞게. 왜, 이런 거 바란 거 아니었어? 참, 근데 당신 장인어른 일 배우는 거 많이 힘들지 않아? 그냥, 조금? 근데 견딜만 하고 재밌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여보, 일 무겁더라. 난 당신이 알게 되면 바로 어머니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굳이 말해서 뭐해?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엄마라지만 왜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 어려울 때 비빌 언덕 있다 느끼면 나태해지고 뭐 그런? 그래서 집도 말 안 한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외로 같이 합치자고 고집 부리지도 않았고. 그거야. 당신이 집을 또 마련해 줬으니까 그럴지도. 당신도 참. 암튼 그래도 당신 어머니야.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개월 후. 엄마, 경영이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지. 매번 지 잘난 맛에 살더니 그래도 여자 하나는 똑 부러지게 골랐더라.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우린 인사 언제 시켜준대요? 뭐 워낙에 바쁜 아이라 상견례 끝나고 한번 온다니까 그때 니들도 오느라. 아, 많이 바쁘대요? 무슨 일 하는데요? 글쎄, 의사란다, 의사. 그것도 종합병원. 어머나, 잘 됐네요. 그치? 나도 전혀 상상도 못했지 뭐니. 의사 며느리라니 어디 가당키나 했니? 왜요? 도련님 정도면 괜찮죠. 그런가? 암튼 애가 싹싹하니 성격도 좋더라. 우리 엄마 또 의사라니까 몇 번 보지도 않고 홀딱 빠지셨네. 뭐가? 그런 거 아니다. 너 꼭 내가 속물인 것처럼 말하더라. 아니면 됐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실까? 아니 내가 언제? 그래, 당신 왜 자꾸 그래. 어머니 불편하셔. 그냥 좀 그렇잖아. 의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당신이 훨씬 더 잘하는데. 누가 애미더러 못한다고 했니? 애미는 애미고 그 애는 그 애인 거지. 둘이 엄연히 다른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엄마, 말 책임지세요. 참나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애미 덕분 게 얼만데.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축하드려요, 어머니. 네, 고맙다. 암튼 애미야, 그래도 나한테 며느리 1순위는 너인 거 알지?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다. 너 그거 알아야 돼. 예,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동서, 잘 지냈어? 요즘도 많이 바빠? 네, 형님. 아무래도 병원 스케줄이 좀 그렇죠. 그렇구나.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요. 형님은 정시 퇴근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부럽다. 나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예, 애미야. 너 뭐하니? 이리 와서 마늘 좀 까고 야채 좀 다듬어라. 네? 네. 저기 동서가 야채 좀. 제가요? 어머니가 형님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왜요? 아니, 내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형님 시켰잖아요. 그치만 동서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 그게 아니라요. 형님이 저한테 일을 밀어서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형님 시켰는데 저더러 야채 좀 하라 그러잖아요. 뭐? 근데 너 정말 그랬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예, 너 생각이 있니? 여태 힘들게 진료보고 온 사람한테 잡일을 하라고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어떻게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전 조금 도와달라고 그냥 같이 하면 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내가 너한테 하랬지 누구 도움받으라 그랬니? 됐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말해라. 내 혼자 다 하면 된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아 몰라 힘들어 죽겠는데 씨. 그니까 뭔데? 아니에요. 동서 내가 할게 마음 풀어. 이미 마음 다 상했거든요. 형님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양냄새 맡으면서 진료 같은 거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고된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정말 너무 버겁거든요. 애초에 어머님도 형님한테 시켰는데 막 저더러 하라 하시고 설마 기강 잡겠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동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기강을 잡아? 형수님 그냥 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다고 했어요. 야채 다듬는 거야 같이 좀 할 수 있는 거지. 재수 씨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형은 왜 또 나서고 그래? 원래 엄마가 형수님 시킨 거라는데.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좀 하면 어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서운할 일인가? 그럼 제가 그런 것도 못 받아주는 속 좁은 사람이란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고된지 다들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 누가 그렇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여태 일하다 왔어요. 고된 건 마찬가지죠. 당신 그만해. 내가 하면 돼. 동서 내가 할 거야 좀 쉬어. 참나. 네 뭐하니? 마늘 안 가니? 네. 해요. 할게요. 업무는 시키려면 다 같이 시켜야지. 누군 시키고 누군 안 시키고. 대체 왜? 뭐라고? 그만해 당신. 아니에요. 제가 해요. 그래 좀 서둘러라. 작은 애들 배고프겠다.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 상대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니?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그러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서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3개월 후. 네, 어머니. 계속 전화하셨던데 제가 좀 바빠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넌 대체 뭐 하는데 계속 전화를 받니? 아, 일이 좀 많아서요. 그깟 회사에서 직장인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니? 근무 시간 끝나면 눈치껏 알아서 끝내고 퇴근하고 해야지. 그러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니? 네, 그렇기도 한데요. 가끔 일정이 있으면 지원받고 야근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 지금 관리자라 정리할 게 더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너 지금 아직 회사라는 거니? 네, 아직 일이 더 남아서요. 근데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작은 애가 오늘 늦게까지 야간 진료 본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움직이기 더 나으니까 집에 좀 들러서 창거리 좀 전달하려 하려 그랬지. 창거리요? 급한 거 아니면 곧 주말인데 동서도로 가져가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면 내가 너한테 전화했겠니?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와서 갖다 주거라. 네? 제가요? 저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요. 그럼 이 늙은 시애미가 갖다 주란 거니? 그게 아니라 서방님이나 아님 내일이라도 동서도로 가지고 가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야간 치료하면 내일은 오프잖아요. 넌 참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니? 갖다 주라면 좀 갖다 주지. 뭐가 그리 어렵다고. 고작 몇 시간 정도 더 일하면서 야간 진료하는 의사만 하겠니? 어머니, 저도 힘든데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니?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버겁다고 그러니? 너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좀 서운해요. 저도 나름 애쓰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결국 못 갖다 준단 거니 굳이 나보고 가란 소리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머니, 조금 늦게 가도 괜찮을까요? 뭐? 얼마나 늦게? 제가 지금 가더라도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알았다. 늦게라도 와서 갖다 줘라. 끊는다. 갑자기 웬 창거리를 어련히 알아서 해먹을까. 잠시 후.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동서,
야간 진료라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다 뭔데요? 일단 좀 받아. 어머님이 동서 야간 진료라 가지러 올 시간 없을 거라고 나한테 갖다 주라 하셨어. 얘기 못 들었어? 아, 창거리 하셨다 하시더니 이거구나. 아, 근데 난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냥 형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한텐 받았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아니, 전 사실 이런 장아찌류는 안 먹거든요. 어머님도 대충 아실 텐데 이렇게 굳이 하시네요. 누가 반긴다고.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 동서 위해서 힘들게 하신 건데 그런 말은 좀 아니잖아. 게다가 동서한테 배달한 나는 뭐가 됐니? 형님 좀 이상하시네요. 싫은 거 싫은 건데 전 말도 못하나요? 그리고 배달이 싫었으면 이렇게 갖고 오기 전에 미리 어머니께 얘기하셨어야죠. 굳이 배달까지 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하는 건가요? 동서, 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산거리인 거 알았던 거 아니야? 먹지 않는 것들이었고 안 받을 것 같았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했어야지. 그게 순서 아니야? 제가 이런 창거리인지 알았나요? 안 그래도 진료 보느라 정신없을 때 대뜸 전화하셔서는 장거리 가져갈 거다. 잘 챙겨라 그 말씀만 하셨으니까 더 묻고 따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가져가서 서방님이라도 주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엔 동서 의견 확실히 말하고. 그냥 형님이 도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이도 어머니 음식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 난 어머니 부탁으로 갖다 준 것뿐이니까 철인 동서가 알아서 해. 어머니 성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아닌데 형님 좀 오버 같아요. 암튼 전 가져가는 거 싫으면 거기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전 차트 볼 게 좀 있어서요. 조심히 가세요. 동서! 뭐야, 진짜. 내가 동네 북이야? 어이가 없네, 지. 4개월 후. 당신 오늘 일정 있다며? 장은 다 봤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부탁 좀 하려 했는데. 당신이 좀 보면 안 될까? 어쩌지. 나도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 내일까지 정리해줘야 되는 파일이 있어서. 그래. 아, 그럼 어쩌지? 재수 씨한테 얘기해보지. 나보다 더 바쁘잖아. 동서가 하겠어? 아, 맞다. 오늘 오프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빠, 그니까 한번 해봐. 그럴까? 그럼 어차피 누구든 장은 봐야 되잖아. 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급한 대로 그렇게 해. 알았어. 동서한테 해볼게. 이따 봐. 잠시 후. 동서. 어디야? 왜요? 저 집인데요? 아, 그래? 그럼 동서, 나 부탁 좀 하자. 무슨 부탁이요? 형님이 저한테 부탁도 다 하시네요? 그게 이따 동서가 장 좀 봐서 어머니 댁으로 갈래? 네? 장이요? 무슨 장이요? 오늘 제사 있는 거 몰라? 그 장 좀 봐서 가라고. 그 장을 왜 제가 봐요? 그게 내가 좀 일이 생겨서 장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도 기다리실 텐데 동서 오늘 오프니까 장 좀 봐서 가면 안 될까? 부탁해.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왜? 이제 슬슬 준비해서 장 보고 가면 시간도 딱 맞을 것 같은데 좀 부탁할게. 형님, 왜 자꾸 저한테 할 일을 미루세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동서한테 미루려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갑자기 생긴 일정일에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래. 장 봐서 음식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묶여있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이번만 장 봐서 먼저 가 있으면 되잖아. 어? 아, 진짜. 둘째가 이렇게 서러운 거네요. 뭐라고? 아, 됐어요. 그럼 돈은요? 설마 제 돈으로 해요? 어? 그래, 알았어. 내가 계좌로 보내주든지 할게. 그리고 형님, 전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저 정말 안 해요. 아시죠? 그래,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 장만 볼 거예요. 형님 해야 될 일까지 저한테 미루기 없기에요. 내가 뭘 미룬다고. 어? 저 장 보지 말까요? 형님 부탁 들어주는 거니까 형님도 제 얘기 들어주셔야죠.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요, 알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죄송해요. 좀 늦었네요. 동서, 장은? 네, 너. 잠깐 이쪽으로 와봐라. 네? 왜요? 너 장 보는 거 작은 애 시켰니? 아, 그게 제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장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대체 네가 얼마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을 멋대로 작은 애한테 시키고 그러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좋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래? 아니,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그렇지 않니? 내가 장 보는 거 너한테 시켰지 작은 애한테 시켰니?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일정이 꼬여서 마침 동선 오늘 오프기도 하니까 그래서 부탁 좀 한 거예요. 그게 시킨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의사인 애를 함부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니? 심이 나도 안 그러는데 고작 직장 생활밖에 안 하는 네가 어떻게 그래? 어머니, 장 보는 거 정도는 시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틀렸다는 거다. 애초에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고 너더러 알아있는데 어떻게 의사 일을 시켜? 체력이나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몇 개를 들도록 시킬 수가 있냐고? 저 귀한 손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맞아요, 어머니.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어머니. 저도 똑같이 일하고 있고 제 손도 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가 의사 손이랑 같니? 어디 의사랑 비교를 하고 있어. 꼴랑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이니?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꼴랑 직장인이라뇨? 직군이 다를 뿐이지. 저도 힘들고 제 직장에서는 나름 능력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의사면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되고 뭐든 다 배려받고 열애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어디 시미한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들어? 봐라. 네 그런 태도부터 작은 애랑 다르지 않니? 작은 애가 나한테 너 같은 모습 보인 적이 있니?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드셨잖아요. 전 뭐 매번 이랬어요? 저도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 보는 거 부탁 좀 한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제 직업을 비난받고 무시당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사이기 전에 동서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일을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왜 작은 애한테 떠밀었냔 거다. 며느리면 다 같니? 네 기준에 그럴지 몰라도 난 좀 다르다. 아무리 그래도 의사인 애랑 그냥 직장 다니는 너랑 고된 강도가 다르지 않니? 그럼 당연히 의사 며느리 배려한 게 맞지 않니? 아, 장 한 번 부탁했다고 이런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의사가 정말 대단한가 보네요. 네, 너. 계속 그렇게 비꼬기만 할 거니? 아무튼 다신 그러지 마라. 뭐 하니? 어서 음식하지 않고. 저더러 지금 혼자서 음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저 귀한 손으로 무겁게 장도 다 손수 봐왔는데 네가 음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뭐가? 난 틀린 말은 잘 안 한다. 네가 듣기엔 서운할 수 있어도 솔직히 사실 아니니? 의사 아니면 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누가 너한테 뭐라 한 건 아니잖니? 왜 자꾸 불편하게 듣고 그러니? 정말 듣자 하니까 엄마 너무하시네요. 넌 또 내가 뭘 너무한단 거니? 너 애처가인 건 알겠지만 나설 때 나서는 거다. 지금은 너가 개입할 때가 아니야. 여자들끼리 얘기인데. 엄마, 대체 나중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이 사람이 그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 집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엄마한테 제가 드린 생활비들 다 누구 돈인지 아시냐고요. 그거야 뭐. 애비 네가 준 거란 건 다 안다. 집도 뭐니가 나 위에 해준 거 잘 알고. 아니요. 엄마 눈치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아니겠거니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집 이 사람이 애써서 해준 거란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아휴, 그래. 안다 알아. 근데 니들이 같이 합해서 해준 거 아니겠니? 그럼 네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니? 아니에요. 이 집, 이 사람 아버님, 장인어른이 주신 집이에요. 순수 다 이 사람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엄마 생활하고 있는 생활비 용돈 다 이 사람이 준 거예요. 뭐라고? 그럼 이 집이
애미 명의 집이란 거니? 그냥 전세가 아니었어? 네. 엄마 지금 따지고 들자면 이 사람 집에 그냥 시어머니란 이유로 배려받고 편히 사시는 거라고요. 아니, 그걸 왜 지금... 그리고 고작 직장인요? 예, 지금은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 고작인 회사,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물려받을 회사예요. 지금 회사 장인어른이 대표라고요. 마? 그게 진짜니? 아, 그런 걸 왜 인제 얘기를... 그런 게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근데 더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취급 받으며 사는 거 못 봐주겠네요. 아니, 어쩜 그런 얘기를... 애미야, 다 사실이니? 네, 전부 사실이면요. 그럼 저도 이제 귀한 손이고 소중한 몸인가요? 아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유, 이걸 어쩐다. 전 정말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전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안타까웠고 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집도 드리는 돈들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동안 동서랑 비교하면서 차별 대우 받을 때도 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동서가 나보다 힘들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해도 해보고 그렇게 참고 버텼다고요. 근데 오늘 어머니 말은 너무 도가 지나치네요. 장 좀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비난받고 무시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요. 어머니, 지금 또 완전히 다른 얼굴인 거 아세요? 왜요? 이제 제가 회사 대표가 될지도 모르고 이 집도 다 제 명이라니까 달라 보이나요? 의사 동서랑 이제야 좀 동급으로 보이세요? 그런 거 아니다. 아유, 정말이야. 어머, 형님, 완전 알부자셨구나. 저도 전혀 몰랐네요. 동서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동서 의사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그 위치까지 갔으니까 좀 더 힘들 수 있단 거 알아. 그렇지만 다 각자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동서 대우해주니까 마냥 좋기만 했지. 그래서 동서 며느리란 거 인지 못했니? 나 대신 장 좀 본 게 그렇게 억울했어? 전 좀 그래요. 각자 맡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주의라서. 애초에 어머님이 형님 시켰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정 얘기했고 부탁을 한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된 거였어? 그냥 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불똥이 엄한대로 튀어요. 저도 좀 불쾌하려 하네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래, 미안. 내가 잘못한 거다. 괜히 뭐라 하지 말아라. 어머니 이 와중에도 동서 편이네요. 네, 어머니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럼 저도 더는 안타까워하고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동서랑 합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더는 어머니한테 맏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이 집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세 주고 월세라도 받으면서 저도 앞으로 노후 준비나 하려고요. 말은 나더러 이 집을 나가란 소리니? 네. 저 더는 오지랖 부리면서 제 살 깎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름 노력하고 제 도리는 한다고 다 했는데 의사가 아니라서 이런 대접받고 그런다면 제가 굳이 제 노력, 제 시간 허비하면서 그런 배려해서 뭐하나 싶으니까요. 동선에도 잘 벌고 의사라서 저보다 대단한데 설마 어머니 나몰라라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예비야, 너 왜 가만히 있니?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엄마가 제가 관여할 수 있게 하셨어야죠. 저 사실 이 사람이 이 집 그냥 해드린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사람한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관여하면 저더러 이혼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니? 나 정말 몰랐잖니. 이 집이 애미 집인 줄도 몰랐고 애미가 사돈 내 일 도와주고 있는 줄도 몰랐잖니. 아니요. 어머니, 그걸 다 아셨다고 해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의사고 회사 대표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사람 자체로 대해주셨어야죠. 직업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게 그게 어머니가 며느리 대하는 방식이라면 저 더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네가 서운하고 화난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집을 나가라면 어쩌니. 작은 애가 집으로 들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늙은 마당에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며 살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집도 해드린 거였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생활비며 용돈이며 넉넉하진 않아도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지원해 드렸고요. 근데 저한테 돌아온 게 뭔가요? 물론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무시를 하거나 의사가 아니라서 부당한 대우하지 마셨어야죠. 제가 정말 얼마나 참고 넘겼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한테 따로 사과하실 필요 없고 저도 다 정리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도 좋아하는 의사 며느리 있으니 괜찮잖아요? 아유, 그래도 집까지. 아니 그럼 생활비도 없다는 거니? 이제 안 보고 살지도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사 며느리 있는데 무슨 걱정이시죠? 애미야 왜 이러니? 정말 몰랐던 거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니. 집안에 의사가 생기니까 조금 의기양양했던 건 맞다. 그치만 그렇다 해서 며느리로 널 생각 안 하고 그랬던 건 아니다. 네, 의사 며느리랑 차별하셨죠. 인신공격까지 하시면서요. 아니 말이 자꾸 헛나와서 그런 거다. 진심이 아니었어. 이제 와서요. 어머니, 정말 상황 판단력 엄청 빠르시네요. 하지만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저 이제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선호하시는 동서랑 사세요. 그럼 집은 조만간 정리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드렸던 거 전부 가져가는 건데 그런 사과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동서랑 잘 상의하시고 집 해결되면 연락 주세요. 동서가 연락하든지. 형님, 진짜 매몰차네요. 원래 부자면 다 이렇게 갑질해요. 어머니가 저 좀 더 이뻐했다고 이러시는 거 좀 웃겨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동서 눈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 그럼 그렇게 쳐. 나도 더 이상 핑계 아닌 핑계 대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이나 해봐. 뭘 그런 걸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닌데. 전 싫어요. 마음대로 해. 꼭 그러란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어머니, 빠른 시일 내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맘 편히 살고 싶어요. 아유, 애미야. 어떻게 안 보고 사니? 그건 아니잖니. 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적당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절 너무 몰지 말았어야죠. 미안하다. 근데 애비야, 너까지 그러면 어쩌니? 지금은 이 사람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길래 왜 그렇게... 조금만 옛 생각 좀 해보시지. 내가 편히 살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다 애미가 배려해준 것도 모르고. 너무 늦었어요. 저 더는 못 참겠어요. 더 이상 차별받고 제 직업 무시받으면서 호의 베풀고 며느리 노릇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좋아하는 의사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면서 사세요. 아유, 이런... 2달 후. 당신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당신까지 괜히 어머니랑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있지. 다 당신한테만 미루고 그랬잖아. 당신이 워낙 알아서 다 잘 챙겨서 나도 사실 당연하게 여기면서 방관한 거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당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또 그게 아니잖아. 너무 심했잖아. 당신 마음고생 많이 한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이해해줘서 고맙긴 한데 나도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속물인지 무시당하면서까지 베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진 않아. 그리고 동서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동서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잘할 거야 동서가. 그래, 그러길 바라야지. 사실 당신한테 좀 미안해. 아니, 그러지 마. 그러기엔 당신 상처가 너무 크다. 정말 안 보고 살 수 있어? 뭐, 적어도 지금은. 그래. 그리고 지금은 당신 마음의 상처 치유가 먼저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나? 응. 당장은 너무 있으지 뭐. 그래. 어? 근데 누구지? 올 사람이 있어? 글쎄, 내가 나가볼게. 엄마, 누군데? 어머니? 그래, 애미야. 나다. 어쩐 일이세요? 저희 이제 볼 일 없다고 얘기 다 끝났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저기 내가 갈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선회로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그랬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왜요? 나가라고 하던가요? 아이, 대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눈치를 너무 주니 나도 힘들구나. 그러길래 대체 왜... 에휴, 성용이는요? 뭐라 하는데요? 둘째가 무슨 힘이 있겠니? 같이 있어보니까 작은 애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잔뜩 죽어 살더라. 사실 그 꼴도 못 보겠더라. 참, 의사가 뭐라고 여러 사람 피곤하네요. 나도 그런 애인 줄 몰랐다. 그냥 똑 부러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본인밖에 모르고 많이 이기적이더라. 그거 엄마가 그렇게 되도록 일주하고 만든 거 아시죠? 예, 나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잖니. 어머니, 그거 전부 어머니 사정이에요. 이제와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동서랑 다시 잘 얘기하세요. 아유, 애미야. 그러지 말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라. 너 원래 이렇게 매몰찬 애 아니잖니.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어디 어려운 사람 나몰라라고 그런 사람이니 아니잖니. 근데 심지어 가족이면 더 그럴 사람도 아니고. 틀렸어요. 저 이제 재고 따지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제 의미 없는 선행 베풀지 않을 거고 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괜한 오지랖도 부리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서 다시 전부 회수했는데 이제와 그런 말 들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안 그래요? 다 안다. 아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다시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거 말고.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더 참고 참았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다 정리했잖아요. 어머니도 이럴 시간에 동서랑 다시 잘 지낼 생각 하셔야죠. 이제 의사 며느리 동서밖에 없잖아요. 애미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다오. 정말 작은 애랑은 못 살겠다. 아무리 그러셔도 달라지지 않아요. 제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될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아니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며느리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진심이다. 나 정말 미안해서 그래.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 번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도 곧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 마무리까지 잘해야 돼서 다른 거 신경 쓸 여유도 없고요. 그래, 그렇지. 회사 중요하지. 중요한 거 다 안다. 그것도 다 잘 될 거다. 그거 왜 네 맘만이라도 좀 풀어주면 내가 순 좀 트일 것 같아서. 어머니, 맘 편하자고 그러신다고요? 그거 역시 어머니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잖아요. 저 어머니랑 또 엮인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회사 일을 하는지 안단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대표가 될지 모르니까 이젠 고작 직장인도 중요한 일이 된 건가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다. 절대 아니야. 진짜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서 한 말이다. 그리고 미안한 것도 진심이고. 아, 어머니, 저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요, 엄마. 일단 돌아가요. 정영이한테 전화할까? 아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왜 너까지 그러니? 나 진짜 거기서 못 산다. 못 살아. 아, 진작 좀 그러시지. 네가 얘기 좀 잘해봐라. 아들 너까지 그러면 안 되잖니. 어머니, 왜 그 애한테까지 그러세요? 난감해하잖아요. 대체 저를 얼마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해. 잘못했다. 아, 좀 그만하시라고요. 듣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제발. 애미야, 이렇게는 못 산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렴. 아니요, 지금은 그럴 마음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아끼시는 대단한 의사 며느리랑 잘 사세요. 아휴, 아휴. 저 안 바뀌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상처받으면 아플 줄 알고 치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더 힘 빼지 마시고 가주세요. 뭔 얘기 안 해요. 가세요, 그만. 예, 애미야,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애미야.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달라진 어머니의 태도에
이해하고 참아보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한계를 넘어섰으니까요. 어머니는 의사 동서가 생기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실하고 야무지다며 칭찬하던 말들은 의사 동서에게 뭐든 넘어갔고 저는 고작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로 바뀌게 돼버렸죠. 처음에는 속상하고 어쩔 땐 참을 수 없을 만큼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럴 수 있다 이해도 해보고 나름 버티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강도와 차별은 나날이 늘어갔고 일정이 생겨 어쩔 수 없어 장보는 일을 동서에게 부탁했다가 모든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닌 동서 편에서만 서서 저의 사정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저를 비하하며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고작 직장인일 뿐이라면서 저를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정 얘기도 해보고 할 수 있는 핑계 아닌 사연까지 구구절절 늘어났지만 저는 그저 직장인 주제였어요. 정말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울분은 터지고 말았고 고작 중소기업인 그 회사는 제가 몇 년 후 물려받을 회사란 걸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놀란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런 어머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어머니에게 동서랑 다른 대우를 받으며 무시받았던 게 내내 미안하고 마음이 쓰였는지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터라 연을 끊기로 작정하고 아빠가 주신 집, 어머니에게 그냥 드렸던 집을 돌려달라고 하곤 좋아하는 의사 동서랑 사시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시에 어떨 줄 모르고 당황하고 난처해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네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막대했던 터라 제 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지원하던 금전적인 모든 것들도 다 끊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자 어머니는 찾아와 사정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의사 동서는 처음부터 본인과 같이 살 생각도 없던 아이다. 작은 애들은 본인 사정에 나물나라 하며 안면몰수를 한다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다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가장 옆에서 제 사정을 다 봤던 터라 저에게 쉽게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고 마음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 쓸 일이 없고 내려놓은 것이 많다 보니 연을 끊기 전보단 나은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이 홀가분하고 후련한 마음은 너무 좋네요. 언제까지 계속될진 모르지만 지금은 이 개운한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함으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지키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